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간 크로스보더 부분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이제 피탄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 크로스보더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 은행 관점, 콘텐츠 사업 관점, 사업 IT와 관점 다른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리포트에서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요약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좀 자료도 있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현재 이제 국경 간 경제 문제점은 여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1세기의 에이전틱 AI 시대인데 지금 좀 있으면 AI 커머스에 대한 시대가 나올 텐데 현실은 현재 이렇게 크로스보더 관점에서는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많이 인지하시고요. 통보부 최종 수신간에 조달까지 PB 이상 소요가 되고 이제 국가간 중개은행 이런 식으로 속도가 현재 국경 간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중개은행이 늘어날수록 최종 수수료는 계속 노동처럼 늘고 있고 특히 소액 송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로 할때 부분에서는 이게 배보다 더 크다. 실제로 마이크로하는 금액들이라고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면 그 속도가 많고 금액이 작은 머스커머스 많이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은 조정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내 돈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한 약간 트래킹하는 부분. 물론 이제 스위프트만 유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온체인 아토믹 서버가 훨씬 더 트래킹하는 게 좀 약하죠. 현재 국경 간 경제 문제점은 이제 속도, 느린 속도, 높은 비용, 세 가지가 요약을 제가 아이비에 오락실에 있을 때 금융 담당에 있어서 스위프트만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스위프트만이 없는데 체인링 구도로 스위프트만은 온체인 하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온체인 하는 체인링 구도로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스위프트만을 대체 스위프트만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위프트 말고 전산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수사가 되는 데 미뤄진다는 거죠. 전산망이 빠르게 됐습니다. 왜 미뤄지지? 무슨 수사가 일단 워낙 이것이 자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그런 시간에 있을 거까지 찾았는데 일단 뭔가 정책적인 매력으로 나도 바꿔 그 생각을 너무 참 괜찮은 주제는 평균 인구가 늘리고 계실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돈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위원회에 위원회가 없었는데 KB금융은행에 돈을 보냈다고 KB금융은행에 돈을 보내지 그럼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금융결제원이라는 데를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처리가 되면 국제에 이제 수수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애한테 그걸 그냥 미국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갖다가 그거면은 벌써 보통 3일, 3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전화선에 있으면 전산으로 검증 되면 갔다가 참이마다 그래서 거기서 대동회의 시스템도 우리 다 결제 단위가 다 있죠. 사람이 들어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검증 내가 처음에 보낸 사람들이 제일 내가 이거 젊은 분도 원하냐면 요즘은 없었는데 엄청난 업무라는 게 있어. 업무를 가지고 불안하잖아. 그러면 불안한 뭐가 있어. 한국에 대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거를 업무장에 다 들어와. 그걸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한 게 바로 요즘은 전산하는 게 금융결제원이거든. 거기서 전산을 처리하려면 그런 과정 거지. 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어디다 다른 문제가 자동화의 문제점은 어디든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그게 계속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최소한 여섯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전산 시스템 온라인이라고 온라인으로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간선 시간이 어쨌든 영업 기회는 이동현 같은 경우는 40년이라는 50년을 사실 메인프레임만 가지고 있다는. 어차피 쫓아가는 거니까. 아니 어려운 아니라고. 이게 공부했잖아. 교육이었잖아. 교육이 공부는 안 믿죠. 안 믿어. 그래서 동생이 그런 거서 자기 직접 검증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 전문가가 되는 인력을 쓸 수 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일단은 하는 거지. 킥하게 할 테니까 킥하게 하고 좋아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좀 전적인 내용. 일단 일단 이런 현재 특별한 문제점을 일단 어드레스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고질적인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스텝을 보이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BIS에서도 보면 이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게 그걸 프로퍼리 디자인 앤 레귤레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설계되고 규제된 스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이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스텝을 코인에 대한 지금까지에 대한 소소도어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지금 적절히 디자인이 되고 레귤레이트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가 한 40.5pm이 되는데 이 맥을 같이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퍼리 디자인이 되고 레귤레이트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국제 규준을 통해라 BIS 관점이죠. 국제안정위원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국제증권 감독기관 등 국제표준에 설정한 모든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돼. 충족하지 않으면 이게 적절히 되지 않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포괄적 위험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용 리스크라든지 이동 리스크, 자금 세탁 가장 어저께도 AML로 패널을 담아왔는데 좀 국회에서도 딱 세 가지 얘기하는 스텝을 표현할 때 두 번째 사용 투자하고 어떻게 할래? 세 번째는 외환 처리를 어떻게 할래? 세 가지에 대한 안을 얘기하라고 해서 지금 사용처럼 스텝을 표현은 어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은행위원회에서는 매진자한테 2억을 주고 받았다. 왜냐면 은행위원회에서는 글로벌이고 핀테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고 스타트업 씬에서 스타트업으로 보고 좀 어떻게 잘 적절히 인풋을 줄 수 있을지 회장님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전체 풀 버전이 아니고요. 약간 인트로덕션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egulation이라는 표현인데 동일한 위험, 규제에 대해서는 너희 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종종 금융적인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제가 말씀하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제사회가 같이 응징을 해야 된다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 이런 PDR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베이스에서 여기 표현 정확히 선을 놓겠다 표현했는데 너희 진짜 맞는 거 PDR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시점에서는 아까 뭐 이렇게 규제라든지 포괄적인 것들 하지 않으면 현재는 아까 말했던 PDR 프로퍼리 디자인 레귤레이트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에서 우리 핵심이 PDR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보고서가 들어간다. 보고서에 PDR은 모든 규제를 다 만든다 이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동일 규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동일 사업이라는 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동일 위험 그러니까 동일 사업을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컨커런스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땡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나오습니다. 어떤 또는 분은 FCC가 없는 세팅크 많잖아요. 주제 그런 마운팅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어쨌든 프로스보다 역할을 해? 그럼 이건 거의 우리가 현재 리버 시즌에서는 다 적용받아라고 얘기하는 이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코인 해외 통화에 대한 부분은 뭐 지난주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다 원오프 램프 인프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원오프 램프는 리칭처럼 뭐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 램프고요. 고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법정화폐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오프 램프입니다. 전에 저도 리플 한번 미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몇 년 전에 원 램프, 오프 램프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 램프, 고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것이 오프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대행사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온오프 램프가 얼마나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요한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표현했던 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길이 좁고 불편하다면 아무리 이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온오프 램프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사례 기회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PDR이 잘 돼 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간 결제에서도 앞에서 우리 문제점이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속도도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기술 기본적인 아토믹 스왑이 포함해서 속도 향상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에 리브라 지금 언뱅크 피플 인원이 몇 명 생각하죠? 7억 명 기간이라는 글로벌리 언뱅크 지금 은행 계좌를 없는 사람들이 7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뱅크 그 계좌는 없지만 스마트폰을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은행 계좌는 없지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뱅킹 시스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됐을 때는 이 접근성 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시도가 페이스북 리브라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이런 새로운 기회, 중소의 계층도 스마트폰 지갑만 있으면 앱으로 편리하게 소통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해외 우리나라로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가 봤는데 동대문을 가면 동대문 집에서 매장들이 거기 매장들이 15%를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되고 알고 있어요. 그 작은 동대문에 조금 매장인데 거기 매장 거래 15%를 누르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야. 저처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외국 사람들 와서 빨리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는 네 번째는 뭐 이거는 뭐 분장 완장 기술 기반으로 그냥 트레이딩되는 기본적인 투명성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례 기획을 볼 수 있고요. 비용 절감 메커니즘 아까 잠깐 얘기 나와 있었는데 현재 평균당 결제가 뭐 송금은행, 중개은행, 신은행, 뭐 이런 엔티티들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됐을 때는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중개기가 많죠. 그리고 각 단계별 수수료도 발생하고 외환 수수료 중복 거래가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크로스보더 했을 때는 뭐 공동 플랫폼으로 P2P 거래하는 물론 얼마 자산이 많긴 합니다만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교환으로 외환 수수료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용 절감의 메커니즘을 한번 좀 정리해봐. 근데 현실은 이렇게 좀 봤을 때 도전 과제로 말씀드렸을 때는 스테이블코인 넘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직. 네. 이게 중간에 이제 스위스로 보내는 중개사 같은 부분에서 스위스 블록으로 다시 바꾸는 스위스 쪽으로 보낼 때 그런 경우가 미국으로 보낼 때는 저거는 미국으로 보낼 때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낼 때는 그렇죠. 독일로 보낼 때 독일로 하러 저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만 좀 봤는데
각 기관을 통과할 때마다 수를 내야 기관이 근데 여기서 외환 수수료 외환이 중기관이 중간에 이제 뭔가 생계 낙납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잘라서 쓰면 되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너머제상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직 구조의 복잡성이죠. 이제 스테이트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준비금 미국에 두고 준비금 관리회사는 스위스에 두고 가버넌스 때는 싱가포르에 두고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문제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책임 문제를 누가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리적 분산들을 찾았을 때 효과적인 감독과 규제를 어렵게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구조의 양극화입니다. 집중 리스크죠. 글로벌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 우리가 리뷰가 간단 좀 자세히겠지만 현재 이것도 지금 약간 생각해볼 관점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주나보가 왜 터졌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테크죠. 빅테크들이 있는 기존에 있었던 커머스에서 주나보에 있는 것들을 코인베이스하고 페이팔 합쳐진 듯한 느낌인데 그런 것처럼 약간 중심화된 리스크, 소셜 글로벌 소셜 미디어가 수십만 명의 사용자 기반으로 이게 지금 스테이트코인 발행사는 미국에 있고 준비금 관리사는 스위스.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스테이트코인도 아니라 이건 그래서 내가 USDT가 지금 조만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본사가 엘살바도르에 있잖아요. 미국 금융당국이 그 준비금을 다 갖고 있는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그래서 왜 스테이트코인을 아니 그래서 나도 현재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USDT가 아마 새로 민트를 하잖아요. 새로 토큰 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USDT를 일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 그렇게 되거나 제가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USDT한테 이거 일몰시키고 새로 지금 민트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용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박 교수님 그 커멘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커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가령 뭐 국채를 커스터디 한다 그럴 때 커스터디를 제일 크게 하는 제일 안정적인 회사들이 스위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발행사, 스위스에 있는 준비금 회사 이런 게 오히려 내추럴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것까지라고 그러는데 고질적 리스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이제 스위스 수출하겠지. 그럼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게 고질적 리스크냐는 얘기. 여기 어쨌든 규제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규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규제 회사이기 때문에 뭐든지 규제 입장에서 내가 여기 지난번에 봤잖아. 다른 산업은 실질적인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산업이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시장 구조가 이제 저도 주나보 네이버 파이낸셜 확신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대주주가 파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 송신영 의장이 네이버 부산 안으로 들어가. 당연히 푼거 아니에요? 주식 아니, 소비층의 주장이 밑에 송신영 의장이 네이버 부산 안으로 들어가면 나타났는데 이는 솔직히 주장이 나이트 주식 여기 소비층이에요? 이 네이버가 이게 이때 이게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맞죠. 아니 어떤 누구 주식의 이익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빅테크들이 점점 스테이블코인 에코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집중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파트너는 리스크죠. 거꾸로 스타트업 관점으로 스타트업이 각자 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호환되지는 않고 파트너는 리스크가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 비율,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율로 데이터 사이율로 얘기하는 거
디지털 사이언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이언로가 될 수 있다. 이런 파트너는 나는 궁금하게 어려워. 아니, 내가 SLB 코인에 저는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그 12원이 결국에 12원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파전하는 시장이 그거를 저기를 해줄 텐데 그 유니파이를 해줄 텐데 이걸 저도 주제를 저는 주식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그걸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큰 문제는 아니죠. 써놓으면 개선 여지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죠. 지금 박 교수님처럼 시비 거는 내용이다. 시비 걸자고 뭐 규제나 인프라 한계에서는 오늘 아까 오프 F를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올라가고 엄청나는 접근성이 불치가 되는 것 보면서 디지털 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오너폴 앰프가 원활하지만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의외로 또 현금화할 때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규제가 그렇겠다. 규제에 대한 비일관성,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수준이라든지 DTF의 이전 정책 등 국가마다 서로 다를 텐데 이게 국가가 약한 규제가 약한 국가를 골라서 사업하는 규제 차익을 노리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 차익 추구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여기서 관점은 몇 번 말씀드린 아까 레귤레이티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규제의 관점에서는 이제 오너플 F의 불일치, 규제 국가 간 규제 질관, 시스템 안정성이 위협하기 부분이 이렇게 PDR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됐을 때는 진공 상태가 안 된다. 이것도 저도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미래, 뭐 CBDC 여기는 당연히 CBDC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BIS 공존하기 위해서 BIS 관점이라서 제가 느껴서 BIS 관점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기존 시스템 간의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 거의 똑같이 규제 이 환경에서 해야 돼. 그래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거는 뭐 상호 위험성을 주면 생각합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갇힌 크로즈 루프가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표준이라든지 채택해서 기존 결제 시스템, 뭐 CBDC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 CBDC가 어쨌든 토큰화이드된 원장 개념으로 있고 서로 크로스하게 할 수 있는 거 상호는 좀 중요해라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이나 기술적 장애에 견딜 수 있도록 약간 높은 회복 탄력성, 레질런스라고 하죠. 이거는 갖춰야 된다고 해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실패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거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에 대한 뒷면한 뭐 세 가지 딜레마가 있으면 전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뭐 기회인 동시에 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이 중앙 관리자 없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결제 시스템 감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화 페그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통화 정책의 독립성, 효과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통화 안정성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 대규모 인출 나타나요. 뱅크 런이죠. 디지털 액카운이 발생됐을 때 이런 충격을 정통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리스크 관점에서 얘기하기 있는데 이런 중앙은행이 지면은 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 세계 여기 BIS에서는 A주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 상태는 결제 안정, 통화 안정, 금융 안정이 있어요. 그리고 통화 안정은 내부 인플레이션이랑 영향 관리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신흥시장이 여기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큰 혜택은 낼 수 있다. 뭐 국경 간 결제 예산이 효과가 극대화되고 금융 포용성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향상될 수 있고 통금 비용이 절감 혜택도 있고 디지털 경제 진입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있는데 위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주권 너희 상실할 수 있어 하고 통화 대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금융 안정성 위협이 증가될 수 있고
규제 역량 부족 문제가 있다. 이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경 간 결제 개선이라는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현재 좀 억제하고 있죠. 동시에 소화주권 상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서 너희가 편익만 추구하다 보면 소화주권이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BIS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했지만 너희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적 이익이 있는데 금융 안정과 규제 준수를 희생시키면서 달성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스테이블 코인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근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맞는 말 같은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잠재적 이익이 금융 안정과 규제를 희생시키면서 희생이 얼마나 희생되느냐. 잠재적이 얼마나 크냐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저렇게 주장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 잠재적이 엄청나게 크면 약간 필요할 수 있죠. 어떤 기술 시스템도 금융 안정이 100%인 건 아닌데 약간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병용을 생각해야지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란 말이죠. 아니, 내가 보기 전혀 그런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으로 금융위기를 생각해볼 수가 있어. 2008년 금융위기는 리만 브라더스 8월 15일인가 하나되면 전 세계가 영역을 들고 실험 요청을 발견해놨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그 잠재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 안정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면 전 세계 경제가 또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공급되는 코인도 못 쓰게 돼요. 그래 금융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근데 그런 경우는 금융 안정 리스크 위험이 이제 지금 그 미국도 이건 몇 가지지.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달러 대신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러 대신으로 쓰려고. 달러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달러 대신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금융 통화 기술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이만 돌아가지고 지금 시스템으로 안 생기는 그렇게 안 생기는 그런 생각을 그 산업 문제가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는 근데 본인이 따라지는 게 이게 보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나는 그거 별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 사례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대 풍조가 지금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의 피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본인이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핵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핵심과 안정이 사이에 규제명령이 끊임없이 안 돼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현명하게 그걸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그 안정하게 풍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외국으로 가더라도 항상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전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환전할 때는 달러를 갖고 왔을 때 달러 안에 홈칩이나 물대적으로 이렇게 돈에 홈칩이 있어도 돈을 환전을 안 해줘요. 자기 나라 돈으로. 네.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왜냐면 딸을 갖고 다니지를 안 해가지고 진짜 물건 진짜 딸을 약간의 힘만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현금 쓸 때 이제 그 나라 돈으로 현금을 쓸 때 그럴 때 환전을 해서 봤는데 약간 제가 이제 집에다 놔두고 근데 어디 나라든지 저 가면은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가면은 이제 달러가 있어서 집에 있어서 몇년 전에 놔둔 거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걸 환전해갖고 좀 쓰려고 흠집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게 한 군데가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그 바꾸는 데가 있다면 집에 금고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문제점이야. 근데 거기서 진짜 이걸 안 받는다는 소리가 그런 거 말고 코인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 외국 간의 거래를 어떻게 잘 이게 물건을 자기가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살 수 있게 해서 뭔가 기술적인 시스템이 좀 편하게 인사가 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국에서 이제 환전할 수 있을 때
기술적인 걸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그 말했던 그세 가지 그거를 기술적인 거를 보완하면은 이게 의대가 나갈 때도 되게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좋은 생각이 왜냐면 내가 가는 나라에 가서 여기 잘안 가는 나라에 가서 베네수엘라 뭐 물건 사고 복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들이 있는 달러 제로 코인 워낙 세이브 코인을 내밀어준다. 어느 정도의 여기서 받아주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는 거 아니면 이게 국제적인 뭐 통용이 안 되는 지금 이제 다른 거 통용이잖아. 워낙 유명하고 뭐 신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생각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나라를 앞으로 세금 폰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달러를 국경 시장에 계속 내보내니까 미국 저속자를 계속 내야 나라가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더 이상 저속자를 한 년에 수준을 넘어서거든. 달러를 취소하면서 세금 폰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달러만 가격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달러만큼 시중에 핸드폰으로 세금 내면서 이제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면 이게 그게 보완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나오는 현재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모든데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가 할 때는 효과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 차익을 막기 위한 일관된 국제 규범 수립 같은 부분이 있어서 국가 협력을 BIC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CBDC 얘기가 꼭 나옵니다. CBDC와의 이제 관계 정립인데 공공 데이터 화폐라든지 민간 데이터 화폐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호 우용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체인처럼 상호 우용성에 대한 부분, CBDC와의 관계 정립이라고 거시 경제적인 위험 분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경제 위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비트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통화 정책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계속 얘기했던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우리 FIU가 지금 하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글로벌 모니터링을 해다. 현재는 이제 규제 기술 시장 판단에서 낙관적하고 비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에서 미래 시장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약간 이 사람들이 보는 나가는 아니 그 우리한테 보면 비관적인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약간 이 여기서 이가라는 게 기술적으로 안 돼. 이제 혼자 유형을 하겠습니다. 전체 용어는 첫 번째는 이제 적절히 아까 PDR 적절히 설계되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관리 국제간 결제 형식의 모델 PDR 여기는 적절히 디자인되고 레귤레이트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비용 절감, 접근성 확대, 수능성 개선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리스크라든지 규제한계라는 것이 도전이 공존한다. 기회와 도전이 있다는 것이고 통화 주권에 대한 보호 부분입니다. 특히 신흥국에서는 외화, 해외 세금코인에 대한 확산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국제 규범 없이는 규제 차익 추구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막을 수 없다. 해서 국제적으로 같이 BIS가 또 중요한 진행이니까 국제 공조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금융 안정과 규제 준수를 훼손시키지 않는 혁신만이 지속 가능하다. 책임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 딱 맞서. 이번 촬영 내용이지만 원칙적으로 추천되는 경우는 너무 이것도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양날의 칼. 어디서 봤네? 양날의 칼. 오늘 요약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분들은 보여주시면 녹화하고 신전력이 바빠서参加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주셔서 그림들을 다시 감사하고 누군가 시간이 모아서 엄청 정보가 아니 우리가 윤석빈 발제자는 얼굴과 같이 잘해서 미남으로 만들었다고 중간에 사전에 제가 예술을 만들었어요. 제가 약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워낙 이 분야에 우리가 아니고 내가 또 유교 수사가 많이 있거든요. 공장에서는 무신불지라고 있거든요.
이 믿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쓸 필요 없어. 근데 이 세월과 뭐 이런 보면은 이게 신뢰성 그걸 따지고 보니까 유교 철학하고도 이게 상통하더라고요 이게. 무지무지라는 건 나중에 그게 여기 나오는 여론뿐만 아니고 유교의 인간관계에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지 신앙, 이 예지는 우리 사라지심이고 믿을 신자는 이 예지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예지에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걸 다섯 개 중에 하나지만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보면 우리가 사기국에서 앞으로 발전도 하고 할 때에 야 이게 국제적인데 지구적인 건데 그러면 뭔가 뭐 지구랑 지금 언급을 안 되는 거 그래서 요 BIS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럼 이거 저기를 기존에 나와 기존에 있는 BIS나 IMF나 또 생각난 게 옛날 저 유엔에 안보리 사고 페스티벌 사회도 경제 사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채찍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 지구적 관련 지주가 있어야 되는데 유엔의 경제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서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검토는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게 탈중앙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지구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나는 이제 올림픽 정점에서 올림픽의 각 종목마다의 룰이 다 있어요, 룰이. 그것도 엄청난 공정한 심사를, 공정이라 되었잖아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가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시기치가 하면 예시기치가 모든 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한 100명 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그 최종 채점하는 것이 이걸 채점해가지고 매년마다 야, 이것이 잠을 어떻게 되고, 머리는 어떻게 되고, 뭐 발은 어떻게 되고, 그냥 사기성 있느냐면,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10대 아니면 뭐 100대 세계 코인을 쭉 매기는 그것이 올림픽, IOC 같은 거. 그것이 있어야만이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 사회만이 신뢰를 쌓아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스타디 그룹에서 어디 분야에서만은 그런 것을 먼저 언급을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앞으로 미아이서리 그런 조직이 국제적으로 우리 인정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교육받아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시대가 20세기 냉전 세대는 아니고 19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재밌게 마치 제가 봤을 때 20세기 냉전도 아니고 19세기로 돌아가는 힘의 원리가 있는 파워가 되는 정비 세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필요한 제인 것을 공감하는데 현실에서는 미국 중국이가 이렇게 다 파탄화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태국 있는 거고 마치 우리나라 미국 중국에서 다 이렇게 말할 필요한데 현실은 19세기에서 말하는 상태다. 저는 자간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한 번에 3분 넘게 발언하지 않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그 음악을 보다가 수도 마찬가지고 누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전문가가 정확하게 잘 예측해서 확실하게 아무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여기 알고리즘의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쓰면 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나가는데 약간 다르다고 해서 얘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돈을 낼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시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어가지고 누구나 우리만 몰라도 나만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경제은행이나 전문가들이 전문가 그 정부하는 이유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숙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리지스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리 리지스도 나갈 것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같이 시장을 성숙해가면서 그런 게 있지. 그걸 누군가 평가하지 직접 만들어서 그러면 그게 또 돌아가야 되고 그 나름대로의 또 부족한 폐해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시장에 있어서 이제 자율주적으로 결정이 돼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리만 브라더스의 원인이 정확히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해결이 방지가 되느냐는 건데 리만 브라더스 원인은 일단 무기질로 의한 주택 가격 자산 거부법이었던 거죠. 원인 자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원인은 자산 거부였어요. 가장 큰 뭐, 무기질에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이모더스가 생기기 전에 그 1년 전에 자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엄청 서브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원래 미국의 대출을 때는 주택이 프라임 수준이라 해요. 프라임 수준이라 대출이 되는데 프라임이라는 게 대출 수준이 있는 자산이. 근데 이제 서브 프라임은 프라임 수준 밑에 등급이거든요. 밑에 등급인데 그걸 가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저당에서 대출 수 없는데 같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서브 프라임하고 후크가 되고 그 상품을 만드는 속에 이렇게 나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을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그래서 2008년에 한마디로 매출을 해주면 안 되는 주택 보이 나가는 큰 매달하고 27년부터 이제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전까지 대출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출 집값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대출을 받지 못하면 많이 받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당 정부를 좀더 강하게 강조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하고 은단으로 뭐 심화를 뭐내가 예금융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대출해주면 다음에 회수로 가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제도 도입되는데 그전에는 LTV 이런 사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LTV가 LTV는 더 중요한 LTV의 B 있잖아. 그게 뭐냐 자산 가치 미래 지연 포워드를 미래 지연 자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5년 정도 담보로 주어지면 5년 뒤에 자산 가치가 얼마 될 것인가 그걸 고려해서 LTV를 정해서 해줘요. 만약에 15억 원에 집을 5년 뒤에 5억이 얼마 그러면 15억까지 괜찮은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그때 나온 게 나오고 예산에 나오고 2008년 엄청나게 많은 제도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LTV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그때 2008년도 리만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는 거는 그전에는 그냥 자체 판단하는 거니까 그걸 규제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만 같은 거 나오니까 이제 이게 그때부터 이제 거식 은연성 규제는 말이 나오면서 거식 은연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은행 감독이나 감독이 BT, LTV, DSR 이런 거를 정부에 지원해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아까 그건 그런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이제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크로스보드 중요한 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크로스보드는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통계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을 쓴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스테이블을 쓰면은 돈이 미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환율 문제가 지금 있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이도 안 좋고 환율도 올라가잖아. 이거는 전에 없던 요인이 많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기 나오는 국제적으로 연합성 제도가 또 있어야 과거와 완전 변화가 안 생기는 거. 하시는 금융이 그런 원칙. 그러면 지금 자산의 가장 큰 비용 루나도 마찬가지고 리만 브라더스도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거 이제 저번에 우리나라 사먹고 했는데 테라 보이는 거예요. 기본 가치 자산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의 크기는 자산 버블의 크기인 거야. 그거와의 문제는 위험이 크기가 작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그런 카드가 있어 보이는데 뭐나 지금 집값이 현재 목표가 집값 떨어지면 만약에 계획은행에서 25대 35개 시가 아파트에 근데 나중에 집값이 계속 떨어진데 목표를 두고 있어. 그런데 25대 근데 한 5년 15 그럼 어떻게 돼 있어? KB국민은행이 5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많으면 KB국민은행이 보고 나는 거. 그게 바로 그 사태야. 옛날에 2008년대 뭐 리먼 사태. 그걸 이미 핑구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채는 있는데 디플레이션 가격이 어디에 생기냐 바로 금융위기다. 이런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별로 하고 특히 정치 금융당국이 그러니까요. 뭐윤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식적인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금융위원장, 원장이가 보니까 예컨대 24에 대해서는 TV를 20% 정도가 24억 이하는 40% 정도가 일발됐단 말이야. 지금 나오는 것 자산 가치에 대한 밸류니까 20%는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자산 가치가 안 나오는 것에 대출해주고 그런 겁니다. 15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도 그게 금융위기가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이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도 국제간에 국내 국제간에 되는 스테이블코인 나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공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BS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요즘 은행 가서 송금 안 해요. 저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애들한테 돈 보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요. 왜 은행 가지? 여러분들 중에 은행 가서 돈 받고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그래 그런 요즘에 안 가죠. 아니요. 그러니까 달러로 문제가 없다. 그냥 미국에서는 쉽게 달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디든지 달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정말 미국은 어디가 심지어는 중심을 가서 그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나중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게 거의 시작하는데 아직은 김남기가 저기를 많이 해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안 돼. 맹활약 해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돌리는 그리고 누가 사업할 때 우리가 사업할 때 10만 불 보내라고 언제 10만 불로 바꿔요? 그냥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그게 이제 이용환 같은 사람은 아직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은이다 그지 원품이다 사용하게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는 무조건 자기 뭐가 이게 열심히 가면 때려놓고 그다음에 아닌 거는 네가 정말 제가 요새 나가잖아요. 경찰 우리나라 경찰 굉장히 건방져요. 그래요? 왜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그래? 왜 전화 와? 누가 내 대문장은 안 돼. 변변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가면 시끄러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은행 가서 맞아봐. 그때 경찰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 안갈 테니까. 근데 그런 전화 신청한단 말이야. 그런 전화 받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모르겠다. 장점수로 걸린대요. 근데 딴 놈이 만드는 건 자기랑 아니 그 내가 안 만드는 거를 누구 입증을 그걸 말씀 안 했어. 근데 말이 안 되는 데는 그래야 돼. 우리 교수님이 입증을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통장 만드는데 그러잖아요. 너 이거 내가 내 사이즈로 이거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야라고 내가 입증을 해요. 한장
그거는 도장도 몰래 무조건 뭐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다른 지금 여기 언제 나오? 네. 3년인가? 23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폐지는 일단 뭐 보면 이번에 예스가 2022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전에 나온 게 2020년에 낸 것도 있고 19년에 낸 것도 한두개 있는 2020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 아까 예스라는 게 중앙은행이 되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안에 그 금융안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서 미국의 강심이 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세계적인 금융 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그 영향을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 국가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가 나왔어. 다른 분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래이래한 우리 오늘 얘기한 것들 뭐다 뭐라고 통용이 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사용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달러가 깊이하게 있는 달러가 세계 한 7~8% 있고요. 유로화도 쓰이고 파운드도 쓰이고 엔화도 쓰이고 우리도 뭐 한 원화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뭐 일본 정도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각종 엔화 스테이블 코인 뭐 등등 나오는 지금 하고 비싼데 우리 원화 스테이블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거래가 많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쓴다든지 원조해주는 돈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지금 중국 바로 이제 일대일로 전부 다 위안화에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편리해지니까 가정 통화 시대는 점점 가요. 결국은 뭐야? 미국이 아까 얘기한 달러를 연내야 되니까 무역부에 안 내면 달러 통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달러 스테이블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스타일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이번에 은행 세군데도 옆에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결국은 지금처럼 하는데 지금 달러 지금 이제 각종 통화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각종 통화들을 바뀌어서 국제금융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어. 그래서 원래 과제가 지금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아예 안 쓸 것 같아요. 지금도 달러를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게 다 그 어느 통화를 말씀하시는 매달 나오잖아요. 원화는 거의 동남아시아 정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달러가 지금 변동해주면 오히려 다른 데도 개도 있어요. 그런 이게 경제가 어떻게 그런 꽤나 비트코인이나 유로화가 원화가 근데 지금은 이거는 김두태 원장이 지금 이게 옛날에 유명한 학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400년대부터 되겠는데 세계 패권을 100년을 갔어요. 100년 되면 패권이 너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영국만 제발 사는 민족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니 100년 갔거든요. 정확하게 달러가 1984년에 브레이크를 벌였거든요. 지금이 2025년에 딱 91년 됐어요. 지금 딱 그게 돌아간 거예요. 미국이 지금 1년이 됐는데 아마도 과거처럼 패권의 전환 또 하는 것은 뭐냐? 81년이야, 91년인데. 아니 1944년에 지금 91년 61년에다가 25년 하면 81년이 맞죠? 내가 아침에 어디 칼럼 전에 91년에 했거든. 7년 맞네.
44년이니까 60년이냐. 25년 더하면 80. 아니 박사님 왜 지금 왜 지금 그런 초딩 산산 왜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88년 만에 미국의 힘이 한계로 그래서 이 트럼프 반지 맥이 뭐 스테이블 코인 난리 피는 제일 이게 성공한 것이냐 이거. 근데 그걸 내가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버가 이번에 책을 냈어. 바로 그 문제가 냈어. 케네스 로버는 워낙 위대한 학자니 이걸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뭐예요? 책을 올렸는데 그게 다음 달에 다룰 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이 도전이 주요가 그거예요. 원하는 병을 실패할 거냐. 이 사람이 책 내용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힘들다. 지금 미국의 한계에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지금 달러 이후의 질서. 이 제목이 달러 이후의 질서. 근데 GDP가 세계 경제 근데 우리들 제일 큰 문제가 만약에 로봇 이게 실패하면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을 대체할 무방정한 자유가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없는 미국만 이거 못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나라 정말 난감하게 이 케네스 로버가 최근에 체험만 만났는데 아침에 혹시 이 문제가 지금 다음 11월 묵고 나더라고. 11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한번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항전을 하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서 우리 한국도 걔네는 한국도 좀 갔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걔네하고 우리 교함은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손해보니까 이때 그러니까 걔네 환율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건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에는 저기 불합리한 분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블코인 정확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국이 그런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무튼 뭐 네트워크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걸 만들면서 아주 좋은 게 안 되는 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만드는 곳이 한국에 있으면 뭐 이거 다 우주로 갈 수 있고 포인트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외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안 돼요? 아니 너무 이게 책인데 그 케네스 로버의 최근 신간인데 달러 이후의 질서는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음 미국만 GS법을 통해서 성공이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난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케네스 로버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책이 뭐 디스타인드 이득 그렇죠. 그게 2008년에 낸 건데 이번에는 그런 책을 내면 벌써 그전에 스타였지만 완전 스타가 올라서 이번에 책을 내가지고 놀랐어. 야 이거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저희는 돈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만든 역사를 보면 사용하는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이 그래도 많이 앞섰어요. 미국은 지금 생긴 게 우리 2000년 역사잖아요. 무슨 보통 아니 2000년 역사인데 200년 역사 아니 그 말은 말이에요. 미국은 2014년에 독립했잖아. 공유 선포했다고. 근데 우리는 합병 선포를 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싸구려 거 자체를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국제 문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안전만 얘기했는데 보안의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이제 크로스보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오늘은 한정 사실은 환율도 문제거든요. 다른 페이퍼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페이퍼가 그냥 해치만 거라서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이거 나쁜 아니,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내용이 내용이 없다니까. 없다니까. 근데 원칙은 좋은데 이런 그림이 이제 그런데 이제 알겠는데 이미 알겠으니까 그 다음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핵공공 이거 실시한 핵공공과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나죠?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이게 제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걸 가시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도 싸우는 거잖아. 근데 미국 기업 나라가 유럽하고 이제 영영 일본 이런 우리는 쪼개죠. 나는 미국 쪽. 근데 아까 얘기했던 힌들보라는 사람이 책에 내가 그 광대구의 금방사라는 책에 핵공군 받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 파운드 영국 200년 동안 지배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파운드로 넘어가는 파운드가 200년 되게 통화해서 우리는 옛날에 모르지만 그러다가 달러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아니고 전쟁으로 전쟁이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다른 나라 스페인에서 패권을 뺏은 게 뭐냐면 바로 영국의 무조건을 가지고 남포령 전쟁을 이긴 거야. 그럼 그 외국인들이 아까 얘기한 400명이 가지고 전기술을 발명을 했어. 영국은 전기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는 손으로 육절 전쟁을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전쟁하면 진짜 아무튼간에 미국이 그냥 주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까지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수십만 원 청년들이 300명이 들어가지고 이정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나도 성공을 이 계속 너무 피곤적으로 보는 네, 저걸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아마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듣는 저 혼자보다는 미국 전체 다른 사람들은 수준과 천재들이 만든 전략이 근데 이 생애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거의 굉장히 원래 우리나라 돈을 끝나는 나라는 지금 정도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미국이 이제 원하대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통합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 면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미국 제조업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제조업 경사인구가 줄 정도로 제조업이 완전 몰락됐어요. 이게 지금 그게 러스벨트 얘기 아니에요. 중부에 있던 러스벨트가 다 망해요. 제조업을 왜냐하면 임금비가 거의 제조업 임금비가 한 8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8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3만 달러 정도 8만 달러 정도 제조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조업이 망했는데 헬퍼 생각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한국. 그래서 한국은 여기 와서 집 지어서 미국 사람은 한국을 막지 말고 미국 사람을 분리시켜달라. 그게 성수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연봉을 3-4만 달러 민족으로 주고 8만 달러 가서 어떻게 승부하겠어? 근데요. 지금 러프 교수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11월 20일 반지로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다 왜냐면 여기 두 사람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수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8만 달러 8만 달러 만드는 미국이 미국이 8만 달러 저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AI가 해줄 때 로봇이 다 해줄 텐데 왜 그걸 걱정하세요? 바로 이제 현대차의 현대차가 미국에서 현대차가 제가 로봇에서 지금 공략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정확히 2020년에 내가 2000년도에 제조업종사인 걸 1,800만 명이었어. 근데 지금 200만 명이 6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제조업종이 망했어. 오죽하면 고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이걸 부활시키기 하는데 한국이 세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이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이놈에 너무 안 되잖아. 근데 제 로봇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 로봇가 앞으로 할 건데 국내 공장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현대차를 한 5대 정도 가봐. 국내는 말고 해외도 가봤는데 사람이 거의 지금도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간단치가 않아. 삶을 쓰는 아이가 사람. 미국 사람은 그런 그거야 사람을 트랙터 불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대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사람을 분리시켜 쓰라고 하는데 이제는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로봇을 쓸 거다 이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 고용해주지 않는데 나가라. 공장 다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뺏어. 미국 사람과 비율을 주셔야 돼요. 공장을 하는 걸 막지만 아마 아니요. 그런 공장이 이게 내가 장부 아직까지 장성화가 완벽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 분야에서 가지고 아니 자동차 공장은 거의 100% 제도가 되고 있지만 그때까지 갈 때가 오늘 이렇게 그걸 좀 쉽게 근데 내가 하면 잘할 게 없어. 이런 제도가 왜 나오냐? 그래 이게 있어. 그걸 가지고 자동화를 하든지 AI 같이 해서 그게 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제가 현대에서 설산하고 와성공장 가고 해외 공장 그 러시아 상태들 공장하고 칠경장 거기도 혼자 공장 있어요? 인천에서 상태들 공장을 키워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의 러시아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계약을 그런 다시 이제 공장을 팔았지 너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붙으면 우리나라 공간제를 못 가게 가져오게 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정장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그럼 우리한테 하는 것인데 말씀하시면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공장 전체가 어마어마한 좋은 공장. 푸틴이 와서 쌓인다고 너무 그걸 하면서 다시 판매 공부 몇 년이 우리가 군대가 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래서 그 아마 양난 줄 텐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너무 멀어지면서 시행하기 연도가 먹고 공장이 너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보내주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가보니까 전부 자동화돼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는 놀라운 게 한번 전부 사람 나이 사람이고 핸드폰이랑은 일체를 묶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알아요? 울산에 갔더니 이 소리 라인 폰을 씌워놓고 보고 있어. 하루에 영화 한 편 보고 있는데 하루에 10,000원 보고 나가. 근데 우리 거기 핸드폰이 많이 안 되고 한 30대 청년들 딱 정도 있고 근데 그 로봇들 그 시스템 이해를 해야 사람이 이해를 안 하면 그게 어디 고장나는지 모르잖아. 그게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시험관을 시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가고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달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속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제조업 분야하고 금융 분야에서 성공할 것인가 우울하게 보는 건 안 될 것인가 엄청난 세계에서 진화를 그러면서 시스템이 금융 면에서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걸 중요한 건 저는 생각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해요. 트럼프? 아니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 얘기하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 다른 말씀을 성공 못한다.
목이 굉장히 보여지만 11씨가 성공 못하는 약간 본질적인 자리가 있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혹시나 이런 분들 열리 없으면 11월 17일에 로봇 저희 이런 것도 할수 있자고요. 같이 로봇 무슨 사람하고 스모를 여기서 제가 지금 BIS가 온라인이라고 원칙적인 일이라고 대체 20대에서는 지금 어떤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가 관심 있는데 세계적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과제를 유예를 했잖아. 그 유예를 하는 거가 이제 뭐지? 세금 원칙 세금을 세금을 이렇게 지우자면 근거자를 만들어. 근거자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2027년 이런 생겼는데 세금을 매기는 근거자를 만드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자금 세금이 플러스 KYC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 자산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번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2000년 말에 아마 완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1월부터는 암호화폐를 쓰든 디지털을 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는 워낙 이번 스탠포드를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 세상이 올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G20 정상에 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교체해야 되는 게 내년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나 그 자기하고 수대에서 나오고 국제표준에서도 지금 결제 표준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거는 국제 정상 결제 표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상당히 많은 말씀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화폐가 시작이 안 되는 게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방향 움직이는 게 자산 방지 기구 그렇게 우리나라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저도 최근에 무슨 KYC를 한대요. KYC만 하는 줄 알고 KYC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내 사업 계획이 뭐냐 아무런 관련 있으면 뭘또 이렇게 통제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 계획, 사업 소개서까지 내가 놀랬어. KYC를 이렇게 해서 너가 뭐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금융실은 그렇지 암호화폐 실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알아. 원래 그래서 원래 실명 이게 그리고 원래서 실명이라고 이 부분은 그게 되는 순간 거래 그게 지금 실명인 게 원래 한 30개 이게 이제 KYC 인증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제약을 가. 또 그렇게 하죠.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의 규제가 적용되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진행이 된다. KYC 넘어서 노유열 신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여기에 되니까 어디 들어가지도 못해요. 투명하게. 그걸 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다 이렇게 다 이쪽으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가방에 들고 다니는 그걸 아니 여기는 긍정적으로 간다는 나도 가방을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거 이미 세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감시망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규제는 아니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그런 게 들어가죠. 일단은 그 아까 G20 시간에 되게 G20 BIS 이렇게 분들이고 G20이라는 건 우리 그 조직이라는 게 아니고 선사업이다 이런 거잖아. 근데 대해서는
조직이 있는 거고 엄청 많이 비를 엄청 하면 많이 이제 보고서를 하면서 내는 거고. 보고서를 그래서 내는 이번에 이번에 제가 이제 이게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의 뭐 처음에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통화안정 문제, 금융안정 문제, 국제 거래 문제 등등을 다 보는 게 페이퍼를 내가 보고 온 거죠. 여기 보면 이거 많이 참고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유익 동네는 이창진 교수가 보는 거고요. 내년출 내지는 이게 경제학회 연자평에서 유아 관련된 그런 시간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거의 학교에서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런 데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AA랑 텔레폰에서 하는 거. 아니 이제 미국에는 크게 시기가 있어요. 미국 경제라고 아메리칸 대사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땅들에 웨스턴 사람이 없어요. 서부 동디스테이션으로 원 이스턴을 얘기했어요. 정책을 공부하고 그거 많이 안 했어. 그리고 리플도 굉장히 저지하지 않지. 근데 저기 국경과를 결정시키는 제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여 도전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국경간 결정을 스테이블코인에 쓰겠다는 거지. 이건 리플은 하지 말고. 리플은 원래 이제 이게 나오는 리플은 별로 쓸모 없어. 아니고 이제 리플은 목적이 국제 거래용 거의 그게 거의 이쪽입니다. 혹시 저 차를 가는 분은 없죠? 그러면 내가 기아 2층당인데 저거는 2층 가볼까는 2층으로 토요일날 오픈하는 거 2층은 없다. 아니 다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내려가서 식사하면 우리가 이거 구독권 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슈를 좀 공동으로서 작성을 계속 해놓을게요. 아 근데 이거 얘기가 하잖아. 이거 적혀있는 그런 중요한 거 입장 그러니까 이제 텔레폰이 왜 중요하고 뭐 했나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달라스 많이 공유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요즘 되는 아니는데 우리나라만 말고 그러는데 통화정책도 그런 문제잖아. 두 번째로 오늘 얘기한 훌륭한 문제인데 그다음에 국경관과를 관련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걸 대식의 챕터에 최근은 내용이 있어. 그냥 반지방에서 발전 정리를 최근은 왜냐면 지금 나왔죠. 설명을 보고 있는데 이용 교수 말을 하는 것처럼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정말 스테이블코인은 내용이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게 양성이 2년차 작년 6개월 전에 됐다고 보면 힘내는 거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글을 많이 쓰는 거는 어쨌든 스탑이 지난 동안 제가 이제 수화도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슈별로 일단 관리돼서 나중에 친구 많이 홍보를 쓰는데 한 20개 정도 저기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워낙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워낙 이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좀 차이가 아니 우리 책이 많이 팔리면은 우리 학교 운영자가 상당히 그래서 한국인의 제시한 것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통화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 다른 데는 보고 있는데 왜 스텝 스텝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약하냐? 그게 어떤 그럼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스프레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스프레스를 막 발행 10만 원 막 발행 그걸 막 쓰면서 외국 사람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발행 10만 원 10조씩 썼어. 그걸 우리나라는 정책을 제가 똑같은 거거든요. 10조가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왜 정책이 그런 본인 연구로 들어갈 말은
지금 이제 큰 이슈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제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왜 등장했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되거나 그럴 때는 우리나라 통화정도 어떻게 되는? 왜냐면 통화정 각 나라의 물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국제 통화정도가 은하의 원 처음에 달러 아까 1984년에 이제 늘도전제가 88년에 됐다고 그랬나? 그렇게 생긴 이후 달러를 쓰다가 이거 이제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위안이 깨끗면서 우리나라 위안 시장을 개방했잖아.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난리 폈거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달러 쓰는 우리나라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금융안전이라는 거 이게 사용하는 발행한 회사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뭐 결정이 안 되지만 A에서 발행했다 그러고 이거 좀 몰라. 그 발행했던 회사의 지금 준비금이 엄청 날리죠. 이건 난리나는 코인런이라고 그래요. 준비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많이 깨지는. 그다음에 금융은 실제로 이제 그거는 한 거죠. 거래가 많이 되면서 환율이 굉장히 환율은 왜냐면 환율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다 가져가려고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은 3천억 달러인데 매체가 7,3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1년 내에 만든 돈으로 3천억. 그리고 우리나라는 6,3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는 IMF 수입액이 25%를 보유하고 있어. 그래 경성은 외환이 엄청 필요한데 갑자기 외국인 돈이 나와 봐. 이게 왜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심각하게 하는 얘기가 그런 전도라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 12개 한 챕터에 한 2-30페이지 책을 쓰면 아주 좋은 책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책을 내라고 우리나라 출판 사장이 책을 내려고 그러면 인쇄 비용 정도는 떼놓으라고. 한 두 개, 인쇄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예요. 인쇄 비용 떼놓으라고. 아니면 비용에 해당하는 인쇄 비용에 해당하는 책을 사가지고 가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다음에 책이 팔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쇄 비용을 탕감하고 우리 학교의 용역비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잘 팔릴까? 이게 문제예요. 책방이라고 출판사를 하나 만든. 그 말이 내 아는 교수님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인데 그분은 자기 책을 써야 되잖아. 자기가 출판사 등록을 별로 그러니까 출판사는 학교에 정관 받고 출판 등록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괜히 1,000만 원 살 거 없어. 저 판독도 나. 그런 점점이 있어요. 그것도 하는 방법. 지금 그 목차 얘기했어요. 이 관점을 얘기를 하시고 뭐 문제점을 뒤에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은 잘 팔릴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웬만한 대학원에서 강의 교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면 저희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요즘도 그런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더 많구나. 근데 저는 박수님 이렇게 되나? 실제 뭐 정통 데미고이. 완전 정보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그 스타디를 생각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책을 또 어렵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광규 책들은 근데 이게 시작하려면 당장 이 대기하거나 마찬가지로 접촉부분이나 완벽하게랑 뭐가 다르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책을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리는 계속 해요. 수표로 발행하면 은행이 있다는 거잖아요. 금융 안정성. 그러니까 결제 안정성이 되는데 스태프코드도 그런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그 수표 발행하면 이게 은행이
화폐를 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돈을 금융 기관한테 쏟아야 되면서 뭐 100만 원짜리 10% 만들었으면 100만 원은 은행에 이자금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내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안 그러면 은행에 수수료 가고 돈 버는 거예요. 은행이 내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냐 갖고냐 수표가 일단 수표가 진짜 오락가는 스텝인데 수표를 많이 받고 우리나라가 생기나 그 이유가 수표가 그 형태랑 마찬가지고 원래 형성을 딱 동결시켜 버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얘가 원장님 다음에 이제 한장 수표가 예금 수표를 아니 수표가 스텝을 두고 있는데 아니 스팀 코인 수표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은 마찬가지. 왜냐면 기존에 운동이 돌아가고 왜냐면 최상으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얘는 담보 역할만 하는 거고 저기 끝나기 다음 주에는 누구 갈 거야? 다음 주에. 그렇지. 교통도 있어요. 그래, 본 나중에 문조지 교수님 15일인데? 1일날 다음 주 10일. 다다음 주 11일날이 제가 수표를 아니 15일. 아니 그때 바꿔서 내가 신고를 문조지 교수님 15일. 있어. 8일인가? 8일. 예, 다음 주는 왜? 우리만 건데도 공부하고 있는 재미없었어요? 그때부터 말만 했으면 이게 준비가 없어. 그럼 이게 좀 가능성. 아니 수표는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이익이 있거든요.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을 100만 원을 누군가 맡긴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 기준에 따라서 수표를 그렇지 않아요. 나도 100%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은행이 1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돌려버리면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대출할 때는 신용주고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상상하지 말고 내가 김대태하고 공무원도 하고 이제 IT를 잘해서 연령을 잘 모르는 공무원이 많아요. 그럼 뭐든지 의견이 있어 모르면서도 아니 그러면 다음 주에 오픈이라서 그런 아직 그런 것도 약간 내가 쓰는 체인점이 있으니까 내가 뭐야 아니 지금 검진이 돼야 뭐 그 우리 김덕태 원장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녹화를 줌으로 해서 구글 미트에서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 감사합니다.